절대로 재화를 벌어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돈 필요 없고 그냥 예술하다 죽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이거 안 보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리입니다. 자, 지금 제가 AI와 영상업계 관련된 내용을 총 두 파트로 나눠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파트가 경기 침체와 영상업계와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과 AI가 여기서 어떻게 경기 침체나 우리 영상업계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좀 네거티브한 소재로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고 무서워하시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또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오늘 2부에서는 그러면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구글에다가 AI 시대 영상 디자이너의 생존법은 어떠냐라고 제가 이렇게 구글에다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내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수집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결론이 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순 기술자 오퍼레이터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진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이 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그냥 오늘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의 포인트예요, 포인트. AI의 적극적인 활용, 생성형 AI 숙달, 자동화 편집 툴, 3D 모션 그래픽 융합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AI를 다뤄야 되는 거는 이제 필수예요, 필수.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필수예요. 지금 AI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고집스러운 그냥 3D만 나는 애프터 이펙트만 나는 공부를 하고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고 도태되게 되고 일자리를 잃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겁니다. 확실한 거고 매우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은 AI를 활용하면서 같이 사용하는 사람과 퀄리티 면과 속도 면과 그 다음에 어떤 가성비 면에서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또 다른 어떤 강의로 AI로 인해서 사라질 직업들이나 사라져야 되는 직업들이나 살아남을 직업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업계에서, 디자인 업계에서 예술 쪽 종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AI를 쓰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위험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 시네마 4D라든지 포토샵, 일러스트, 애프터 이펙트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냥 프롬프트로 해서 AI가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 외에요, 저희가 디테일하게 만져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AI가 보완을 해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작업으로 보완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부분들도요, AI가 100% 대체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뭔가 후반, 보완, 보정을 해야 되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어떠한 직종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10명을 3명, 2명으로 쓸 거고요. 그리고 비전문적인 사람을 쓰진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AI가 다 대체를 할 거기 때문에. 전문적인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애프터 이펙트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보다는 그 툴들을 다 이해하고 있으면서 결과물을 선택적으로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소통하고 좋은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디렉팅을 잘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기획자 및 큐레이터로의 역할 전환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AI가 초안, 시납시스를 100개, 200개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그걸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할 부분은 AI하고 협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전체적인 제작 과정을 또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영상적인 어떤 요소와 연출, 영상미, 카메라 기법, 이펙트 요소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시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프롬프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책도 많이 봐야 되고요, 글도 많이 써야 됩니다. 이제 필수적인 요소들이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스토리텔링과 맥락이라고 그랬죠. 지금 보시면요, 대부분이 말하고 소통하고 쓰고 읽고 하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AI가 정보를 만들어내는 게 맞죠. 그죠? 정보를 굉장히 잘 만들죠. 정보를 다루는 모든 어떤 인력들은 대체가 될 거예요. 근데 감정을 건드리는 어떤 스토리텔링, 우리가 옛날에 내가 20년 전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좋아했지, 떡볶이 가게가 이런 게 있었지, 이런 음식이 있었지, 이런 것들은 사실 감성적인 접근은 AI가 흉내내기 힘들고 따라하기 힘든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도 인간의 영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브랜드나
혹은 어떤 가치에 대해서 내러티브를 영상에 녹여내는 이런 기획 능력이 무조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실 여러 가지 분야를 공부하고 읽고 습득하고 직간접적으로 내가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지금. 뭐 이런 것들은 제껴놓고요. 이제는 퀄리티가 더 올라갈 거예요. AI를 활용하기 때문에 눈이 더 높아질 거고요. 훨씬 더 큰 것들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대응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융합형 인재라 그랬죠. 멀티플레이어들만 살아남을 거예요. 에펙만 잘하는 사람은 이제 살아남기 힘듭니다. AI와 에펙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3D와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식으로 융합되어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눈이 높아질 거고요. 그만큼 퍼포먼스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AI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수작업으로 그걸 다, 모든 퍼포먼스를 다 낸다? 힘듭니다. 견적도 떨어질 거라 얘기를 했죠. 견적이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더. 오히려 그리고 견적 자체도 그렇고 시간 자체도 그렇고요. 크게 변화가 없을 거예요. 더 주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유지를 한다든지 그럴 거지만 눈이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그 시간 내에 그걸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작업 환경 자체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AI 말고는 답안이 없습니다. 뭐 나머지는 사실 이제 다 제껴놓고요. 경쟁자가 아니라 어시스턴트로 내가 무조건 함께 동행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작업 속도와 여유를 만들어서요, 이걸로 그 나머지 있는 시간을 기획이나 어떤 연출이나 창의적인 요소들을 만들어내는데 더 시간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오퍼레이터의 역량만 가르치고 있는 곳들은 사실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될 거고요. AI하고 같이 뭔가 접목해서 융합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곳들만 좀 더 활성화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어떤 아주 밑바탕에 깔려있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돼 있는 것들이고요. 결국엔 영상 디자이너든 뭐 편집 디자이너든 웹 디자이너든 컨텐츠 디자이너든 어떠한 분야에서 가리지 않고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들이든 조각을 하는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제 예상은요, 이제 더 이상 회사 규모 단위에서요, 많은 디자이너들이나 많은 어떤 제작자들을, 오퍼레이터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AI하고 에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그 한 사람 가지고도 두 사람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시간이 없어서 만들지 못하던 것들, 촬영해야 되는 것들, 3D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 여러 샷들이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세 사람, 네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거를 두 사람, 한 사람이 만든단 말이에요. 이제 점점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축약이 되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티오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면은 신입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신입뿐만 문제가 아니에요. 기존에 회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도요, 경쟁자가 점점 많아질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엄청나게 폐업을 할 거고 없어지는 곳들이 많을 거고 일이 없어서 손가락 빨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사실 AI하고 같이 가야 된다, 뭐 디렉팅을 잘해야 된다, 기획을 잘해야 된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글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어떤 원론적인 거 말고 결국에는 뭘 해야지 먹고 사는데 라는 의문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잘 설명한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취업을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창업을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계속 인원 감축하고 있죠.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무슨 경영난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대체하는 거죠, AI들. 그러니까 직원들을 해고하는 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자리는 계속 사라질 거고 어떤 창업을 할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뭐 대학생 및 아니면 우리 좀 청소년에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대기업들이 채용해주고 거기 취직을 해서, 아니요, 물론 완전히 다 대체하는 거는 뭐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뭐 100명을 뽑는다고 치면 이제 뭐 몇 명 뽑는 거예요. 뭐 잘해봤자 10명. 요즘 많이 줄었더라고요, 진짜 최근에. 그럼 그 90명 뭐 할 겁니까? 창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인 거예요. 어떤 창업을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취업을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세돌 씨가 얘기한 이 내용이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이제 영상 디자이너들이든 예술 쪽 업무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창업이라고 하면은 뭔가 거창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본인들만의 IP,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 혹은 캐릭터 혹은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생산해내고 이거를 B2B 혹은 B2C 형식으로 판매하거나 어떤 저작권을 가지고 제작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유튜브 시장이 굉장히 레드오션이라고 지금 들어가봐야 소용없어 라는 분들이 5, 6년 전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주변에 보면요, 유튜브 그거 왜 해? 라고 했던 사람들도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영상 회사를 하고 있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유튜브를 안 해요. 왜 그럴까? 자존심 때문인가? 아니면은 뭔가 내가 만든 컨텐츠가 유튜브 따위에 올라갈 정도의 퀄리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건가? 저는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앞으로는요, 본인이 만든 컨텐츠를 가지고 팔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언제까지 남이 주는 일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안 주면 어떡할 건데? 경쟁자가 더 많아질 건데, 가성비 더 좋은 회사들이 생길 건데, AI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AI하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AI하고 다를 게 없어요. 같은 AI 소프트웨어를 쓰잖아요. 감각이나 연출의 차이가 있겠지만은요, 결국에는 레퍼런스화 돼서 돌아다닐 거기 때문에 또 뭔가 비슷한 것들이 나오고 더 나은 것들이 나오고 더 많은 크레딧을 쓴 사람들이 더 좋은 결과물들을 뽑을 거고, 감각의 영역에서요 이제 규모의 영역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감각이 아무리 좋아도 돈이 없으면, 크레딧이 없으면 어떻게 좋은 걸 만들 건데요. 챗GPT 가지고 이미지 뽑는 거하고 나노바나나하고 이미지 뽑는 거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비슷해졌더라고요. 보니까 둘 다 잘 나오는데 나노바나나가 좀 더 이렇게 우위에 있잖아요. 돈 없으면 그거 어떻게 쓸 건데? 그럼 돈을 어떻게 벌 건데? 그거예요. 아무리 감각이 좋아도요, 기본적인 이 AI를 사용하려면요 투자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온갖 걸 다 쓰겠죠. 힉스필드도 쓰고 런웨이도 쓰고 다 쓰겠죠. 그러면서 크레딧 빵빵빵빵 쓰면서 이것 테스트 저것도 테스트 해보고 막 씬을 막 수백 개 수천 개 뽑아가지고 거기서 좋은 것들 편집해가지고 쓰겠죠. 훨씬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하고 그냥 몇 컷 뽑아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아무리 감각이 좋아도 글쓰기를 아무리 잘해도 프롬프트를 아무리 잘 뽑아도요 규모의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개인 대 개인의 경쟁, 회사 대 회사 대 경쟁으로는 절대로 재화를 벌어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돈 필요 없고 그냥 예술하다 죽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이거 안 보셔도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배운 거, 공부하고 있는 걸로 돈을 벌 거고 성공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는 본인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도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 AI로 만들던 영상으로 만들던 두 개를 합작해서 만들던 촬영을 하던 뭐 나를 컨텐츠화 시키던 어쨌든지 간에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을 혹은 본인의 회사를 혹은 본인이 만들고 싶은 어떤 가치를 브랜드화 시켜야 되는 작업들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지적재산권, IP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로 또 많은 예술계, 영상계, 업체들이나 개인들, 프리랜서들이 또 분할이 될 거예요. 본인들의 회사의 컨텐츠를 갖고 있는 회사와 남이 주는 것만 받아먹는 회사하고는요 규모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대한 회사가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자이언트 스택 같은 그런 회사인데 본인들이 IP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 캐릭터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런 회사들이 자회사를 막 만들어 가지고요 홍보 영상, 뭐 편집, 유튜브 뭐 편집부터 해서 자잘한 일까지 싹 다 점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큰 회사에 소속돼 있다라는 소속감도 있기 때문에요 작은 회사에서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런데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그리고 일을 주는 사람들도 그런데 주고 싶어 해요. 캐파가 있기 때문에 뭔가 백업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생겼다고 해보세요. 그런 회사들만 국내에 한 대여섯 개만 생겨도요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여러분들 다 굶어 죽습니다. 다 취업해야 되고요 다 그 회사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 회사하고는 경쟁이 안 돼요. 그러려면은 본인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저는 길면 10년 정도 바라보고 있거든요. IP가 있는 곳과 없는 곳에 또 부익부, 빈익빈, 차별성 이런 것들이 또 뭔가 부각이 될 거예요. 그리고 AI가 완전하게 우리 업계에 침투해서 50% 이상 사용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면요. 그때는 무조건 IP가 있는 개인이나 회사만 아마 살아남을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를 올리고 AI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고 나만의 색깔을 만들고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나만의 IP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도요. 캐릭터든 브랜드든 어떠한 분야에서든 내가 내 컨텐츠를 만들고 지적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가장 빠르게 옮겨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유튜브 같은 곳이에요. 인스타그램 같은 곳이고요. 틱톡 같은 곳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컨텐츠나 산업이나 마케팅을 이끌고 가고 있는 곳들이 그런 곳들이에요. 거기에 지금 빨리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도태되고요. 예술가의 혼만 외치다가 진짜 나중에 영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영상 회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에 우리 회사에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을 동원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까? 어떤 캐릭터를 제작해 볼까? 어떤 IP를 만들어 볼까?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 볼까를 고민을 해야 되고요. 개인들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일 없어서 손가락 빨고 있는 프리랜서들도 지금부터 컨텐츠를 어떤 걸 만들어서 유튜브를 해볼까? 아니면은 어떤 걸 만들어서 내가 홍보를 해볼까? 내 가치를 높여볼까? 나를 브랜드화 시킬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더 심화될 거기 때문에요. 지금 빨리 시작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경험을 해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걸 빨리 경험하시고 빨리 실패하시고 빨리 좌절하시고 다시 또 도전하시고 이것들을 지금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시기라고 한다면은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또 바뀌어 있고 일어났더니 또 바뀌어 있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요. 그때는 따라잡을 생각도 못하고 포기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지금 업계 흐름을 빨리 읽으시고 빨리 AI와 동행하시고 나만의 비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회사든 개인이든 지금부터라도 브랜드를 만들고 IP를 만들고 내 회사와 내 자신이 클라이언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생할 수 있는 자력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앞으로 힘들어질 거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 2부작으로 AI와 영상업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경각심을 일으키고 좀 더 나은 솔루션이 제공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앞으로도 계속 이 AI와 관련되어 있는 제 생각과 어떤 정보들을 함께 전달을 해드리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